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NPL 채권 및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련이 있는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얼마 전 방송에서 NPL 채권을 매입하여 경락받은 물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도 어쩌면 NPL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유치권 관련 책자를 집필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여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물건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타경 5259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주택물건으로 채권자는 이부루 자산관리 대부입니다. 많은 경매 물건들을 보다 보면 채권자가 자산관리 대부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의 등기부를 살펴보면 근저당권을 자산관리 대부회사에서 인수한 물건들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NPL 채권과 관련된 물건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물건도 뒤에서 보겠지만은 NPL 물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NPL과 관련된 물건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NPL로 매입한 사람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NPL로 매입을 했는지 아니면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NPL을 매입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찰에 응할 때 정확한 입찰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의 임차인으로 2014년 6월 13일에 전입한 김홍수 씨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인 2014년 11월 19일 후 리브루 자산관리 대부 군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2016년 6월 9일에 한 것으로 나와 있으므로 리브루 자산관리 대부보다 우선 배당은 받지 못하고 진정한 임차인이고 또한 경매에서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경락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이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지하철 5호선과 2호선 경기대 입구역에 위치한 역세권 물건입니다. 또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의 임대차 분석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임차인 김홍수 씨는 2014년 6월 13일에 전입을 하였으므로 리브루 자산관리의 군저당권보다 선순위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대항력은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2016년 6월 9일에 받았으므로 리브루 자산관리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고 주택임대차보법에 의하여 2016년 6월 9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배당은 리브루 자산관리가 전액 배당을 받은 다음 2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차 법사 가격이 11억 1,990만 원이고 리브루 자산관리 대부 군저당권 설정액이 7억 7,610만 원이므로 전액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 김홍수 씨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보겠지만은 일단 경락자가 부담을 인수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제 NPL로 채권을 매입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앞에서 자산관리 대부회사가 채권자이면 거의 전부 NPL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가 등기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최초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삼성상호저축은행입니다. 그런데 그 근저당권을 2019년 8월 27일 리브루 자산관리가 근저당권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즉 NPL로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날에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더K저축은행에서 질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걸 쉽게 풀이해 보면 리브루 자산관리가 삼성상호저축은행에서 근저당권을 매입해 오면서 더K저축은행에서 근저당권을 담보로 즉 질권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행위를 리브루 자산관리가 했을까요? 자, 등기부를 더 확인해 보면
더 K저축은행이 질권 설정을 한 다음 후순위로 곽지수 씨 등 여러 사람이 질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삼성상호저축은행에서 질권을 매입한 당사자는 이분들입니다. 앞선 NPL과 관련한 방송에서 필자는 개인이 직접 NPL을 매입할 수 없으니까 이런 대부회사를 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필자가 방송한 제55회차와 71회차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NPL과 관련한 내용을 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삼성상호저축의 근저당권을 곽지수 씨 외의 사람들이 니부루 자산관리 대부를 통하여 NPL로 매입을 한 후 더 K저축은행에서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질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경락 후 배당 시에는 1번 순위로 더 K저축은행이 배당을 받고 질권 대출 금액을 제한 금액을 곽지수 씨 등이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근저당권을 매입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곽지수 씨 외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 NPL을 매입을 했을까요? 제55회차와 제71회차 방송에서 필자는 NPL을 매입하는 목적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경락을 받을 목적, 둘째는 배당받을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에서는 첫 번째 목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차 법사 가격이 11억 1990만 3천 원인데 이 NPL로 매입한 근저당권 채권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즉 NPL로 매입한 채권은 7억 7,610만 원인데 금차 법사 가격은 11억 1990만 원으로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NPL로 매입한 곽지수 씨 외의 사람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NPL을 매입한 목적이 경락을 받기 위해서였다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물건은 NPL로 매입한 사람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입찰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임차인 김홍수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김홍수 씨는 2014년 6월 13일 전입을 하고 2016년 6월 9일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 정보 후 당사자 내역에도 임차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 경매 정보 후 문건 처리 내역에도 김홍수 씨가 배당 요구 신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후 현황 조사서입니다. 현황 조사서는 집행관들이 경매 물건지를 방문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하는 출장 복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조사서에는 채무자가 전체를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겠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전입과 인도 점유입니다. 물론 니부루 자산관리나 김홍수 씨가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락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배당기일의 싸움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김홍수 씨와 소유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경매에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잉여금이 남으면 소유자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러므로 니부루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차인 김홍수 씨와 소유자와의 싸움일 뿐이지 경락인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NPL로 매입한 채권에 대한 분석과 입찰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